내 돈이 사라진 게 아니라 누군가가 내 이름으로 미로를 만들어 놓고 나를 그 안으로 밀어 넣어 버렸더라고요. 처음에는 단순히 내 계좌에서 돈을 인출했다는 사실만 들었는데요. 가족이니까 잠깐 빌렸겠지라고 스스로를 달래보았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어요. 거래 내역을 하나씩 훑어보니 돈이 빠져나가기 전날마다 같은 코드의 예치 확인 문자가 찍혀 있었고, 그 코드가 다시 H&K 컴퍼니의 내부 결제 참조 번호와 묘하게 닮아 있었습니다. 황기찬 이름이 머릿속을 스쳤는데요. 그 사람은 늘 정확했고 늘법을 말했었거든요. 정확하고 법대로. 그 말이 요즘엔 이렇게 차갑게 들릴 줄은 몰랐습니다. 강세리 씨, 그 수표는 저희 은행 발행 내역에 없습니다. 은행 직원의 말투가 단단했는데요. 단단해서 더 무너지는 기분이 들었었습니다. 가짜 수표, 가짜 보증서, 가짜 계약서. 가짜가 한번 눈앞에 나타나니까 그 뒤에 있는 모든 종이가 다 의심스러워졌습니다. 그리고 의심은 지난 몇 달 내내 내 곁을 맴돌던 이름으로 향했는데요. 캐서린. 내 동생 같다고 믿었었고 내 편이었었다고 생각했었는데 그 이름 위에 얹힌 인출 승인 도장이 현실처럼 선명했습니다. 황기찬은 차분했어요. 법대로 합시다. 그 한마디가 칼날처럼 잘려나갔는데요. 그가 법을 말할 때마다 나는 그 법이 누구를 향해 세워진 담장인지 묻고 싶었었습니다. 지호와 지우의 이름이 내 혀끝에서 내려오지 않았고 은우의 웃음이 갑자기 낯설게 떠올랐습니다. 가족은 언제부터 숫자 합계 뒤로 밀려난 걸까요? 돈이 너무 커지면 사람은 왜 작아지는지 그날따라 유난히 답이 없었어요. 집 문제도 숨을 조여왔는데요. 금매로 내놓은 그 집에 애나왕이라는 이름의 매수인이 등장했었습니다. 중국계 미국인 현금 보유량이 어마어마하다는 소개가 따라붙었는데 속이 쓰렸어요. 그렇게 큰 돈이 하루아침에 내 삶에 조용히 들어와 의자 하나를 빼가는 느낌이었거든요. 계약을 맡은 대리인은 매끄러웠고 매끄러움 뒤에 냄새가 났습니다. 집을 보여주고 돌아오는 길마다 가슴밑이 쿡쿡 찔렸는데요. 나는 알면서도 모르는 채를 했었습니다. 오래 걸려 모은 것들을 이렇게 빨리 잃을 수 있다는 걸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 와중에 그림 문제가 터졌습니다. 판매된 작품들, 보증서는 모두 진품이라고 적혀 있었는데요. 감정소에서 대조해보자는 말이 나오자마자 연락이 끊기는 사람들이 있었고 연락이 닿는 사람들조차 우리는 보증서를 믿고 샀다는 말만 반복했었어요. 가짜 수표에 이어 가짜 그림이라니. 의심은 구조가 같았고 구조가 같으니 손이 닿는 모든 게 같은 손에서 나온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H&K 컴퍼니의 내부 결제 코드, 애나왕의 현금 구매, 캐서린의 인출 승인, 그리고 황기찬의 법대로. 단어들이 서로를 가리키며 원을 그리고 있었는데요. 원의 중심에 내가 있었고 동시에 내가 아니었습니다. 그날 저녁 지우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엄마, 캐서린 이모가 왜 우리 집에 왔었나요? 대답이 목에 걸렸는데요. 서랍 맨 뒤에 밀어 넣어둔 보증서 1년 번호 사본을 꺼내면서 숨을 한번 고르게 됐습니다. 지우야, 기억나지? 그날 이모가 서둘렀잖아. 급해서라고 했었지. 그 말은 지금 생각하면 급한 사람이 남의 서랍을 틀어쥐고 흔들 때 쓰는 변명 같았어요. 나는 서랍에서 종이만 꺼낸 게 아니라 내 마음에서 감정 하나를 꺼내들었는데요. 의심이라는 감정이었습니다. 의심은 쉽게 사람을 망치지만 내 아이들을 지키는 날에는 칼날도 방패가 되더라고요. 다음 날 나는 H&K 컴퍼니의 하청업체 결제 내역이 찍힌 파일을 받아들었는데요. 전표 오른쪽 아래 아주 작은 곳에 AW 컨설팅이라는 이름이 보였었습니다. 애나왕. 속으로 중얼거렸고 손끝이 떨렸습니다. 하청업체 대금이 컨설팅 비용으로 돌았다가 다시 작품 구매 계약의 증빙으로 기입되고 그 증빙이 보증서를 발행하는 근거가 되어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합법의 옷을 입었는데 실은 돈이 한 바퀴 돌면서 결이 달라지고 있었어요. 이렇게 돌려진 돈은 다시 내 계좌로 흘러든 흔적도 있었는데요. 웃기게도 내 계좌라고 찍힌 그 이름이 내가 아닌 캐서린이었습니다. 내 이름과 닮은 계정, 내 주소와 비슷한 연락처, 그리고 내 서명과 닮은 도장. 누군가는 아주 치밀하게 강세리를 만들고 있었고 그 강세리는 내가 아니었습니다. 황기찬을 만나야겠다고 마음을 먹었는데요. 그는 자리에 앉자마자 말을 아꼈습니다. 강세리 씨, 감정이 앞서면 판단이 흐려집니다. 그 말은 오래전에도 들어본 적이 있었어요.
내가 처음 그에게 손을 내밀었던 날 그는 같은 말을 했었거든요. 감정은 빚이 되고 빚은 약점이 됩니다. 그때는 고개를 끄덕였었는데 지금은 끄덕일 수 없었습니다. 황기찬 회장님, 감정이 약점이면 사람도 약점인가요? 내가 묻자 그의 눈동자가 아주 잠깐 흔들렸습니다. 흔들린 건 눈동자뿐이었지만 나는 그 틈을 보았습니다. 틈은 비밀의 입구였고 그 입구로 바람이 들어오면 결국 문이 흔들리거든요. 그 사이 지호를 둘러싼 말들이 커지기 시작했는데요. 누군가는 지호를 데려가겠다고 했고 누군가는 지호가 건강하게 자랄 환경을 논했습니다. 나는 그 어떤 논리보다 지호의 얼굴을 먼저 떠올렸어요. 아이는 눈을 들었다 내렸고 내 손을 잡았다 놓았습니다. 나는 누구를 닮았나요? 지호가 그렇게 물었을 때 대답은 하나뿐이었어요. 지호야, 넌 내가 닮았어. 세상 누구와도 바꿀 수 없는 내 얼굴, 내 마음, 내 목소리. 그러니 누가 친부이고 누구의 피가 흐르는지로 모든 것을 재단하려는 말을 나는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돈은 피보다 빠르게 결론을 만들더라고요. 양육권을 논하는 틈에 계좌의 흐름이 끼어들었고 계좌의 흐름이 사람의 마음을 덮었습니다. 그날 밤 캐서린에게서 연락이 왔는데요. 언니, 나 아니야. 짧은 문장이었지만 내 심장은 낙엽처럼 떨어졌습니다. 그러면 누구야? 나는 묻고 싶었고 묻는 대신 기록을 꺼냈습니다. 캐서린의 인출 승인 시간과 AW 컨설팅의 자금 이동 시간, 그리고 애나 왕의 대리인이 집을 보러 왔던 시간. 3시간이 겹쳤고 겹친 시간대 사이사이에 내 휴대폰에 모르는 번호가 2번 찍혀 있었어요. 그 번호로 전화를 걸었는데 짧게 울리다가 끊어졌습니다. 끊기는 소리가 사람의 호흡 같았고 호흡이 끝난 자리에 침묵이 앉았습니다. 이틀 뒤 그림 감정소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강세리 씨, 판매된 작품 중 2점은 동일한 판에서 찍어낸 위작 가능성이 높습니다. 가짜가 또 선을 넘었는데요. 이번에는 너무 노골적이어서 오히려 이상했습니다. 이렇게 미숙한 위작이라면 초반에 걸렸어야 했거든요. 누군가는 우리를 서둘러 다음 판으로 밀어넣고 있었고 그 다음 판이 바로 집이었습니다. 집 계약금을 지급하겠다는 연락이 왔고 송금 확인서가 전송되었는데요. 확인서 오른쪽 하단에 스탬프가 낯익었어요. 은행에서 발행한 적 없다고 말했던 바로 그 스탬프와 닮아 있었습니다. 누군가가 같은 인장으로 다른 세계를 이어붙이고 있었는데 이어붙일 때마다 내 삶의 바닥이 조금씩 뜯겨나가더라고요. 황기찬에게 마지막으로 기회를 주고 싶었는데요. 그에게도 마지막이라는 말을 붙인 건 처음이었습니다. 회장님, 이게 다 돈 때문인가요? 아니면 권력 때문인가요? 그가 대답을 시작하려던 순간 나는 또 다른 종이를 꺼냈습니다. 하청결제 전표와 컨설팅 계약서 사이에 끼어있던 아주 작은 쪽지였는데요. 캐서런 AWHNK KJ. 알파벳 4개의 줄이었고 마지막 KJ가 누구를 가리키는지 나는 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기찬. 그리고 그 옆에 작게 적힌 숫자들, 날짜와 시간, 대금의 일부. 나는 그 종이를 그의 앞에 밀어두었고 그는 종이보다 먼저 나를 봤습니다. 그의 목젖이 조용히 올라갔다 내려갔고 그 다음에 온 말은 의외로 부드러웠습니다. 세리 씨, 내가 알던 당신은 이렇게까지 버티지 않았어요. 나는 웃음이 났는데요. 웃음이라고 하기엔 서늘했습니다. 회장님이 알던 나는 회장님이 만들던 사람 중 하나였죠. 그날 밤 지우는 내 방문을 2번 두드렸습니다. 엄마, 만약에 우리가 집을 잃으면 우리 어디로 가요? 나는 잠시 말을 고르다가 솔직하게 답을 꺼냈어요. 지우야, 집은 주소고 우리는 이름이야. 주소가 바뀌어도 이름은 남아. 아이는 고개를 끄덕였고 유난히 오래 내 손을 잡고 있었어요. 그 손의 온도가 대답이 되었고 나는 그 온도를 잃지 않기 위해 무엇을 내줘야 하는지 계산을 시작했습니다. 계산은 차갑게 해야 하는데요. 이상하게도 그날 밤의 계산은 따뜻하게 흘렀습니다. 따뜻함이 내게 남아있으면 아직 끝난 게 아니니까요. 다음 날 나는 감정소의 최종 서류를 변호사에게 넘겼습니다. 변호사는 서류를 훑더니 고개를 들어 말했어요. 증거는 충분합니다. 다만 상대가 시간을 끌 겁니다. 시간. 그 말이 마음을 걸었습니다. 상대가 시간을 끌면 나는 무엇을 잃죠? 변호사는 짧게 웃었는데요. 보통은 의지요. 그래서 저는 의지를 먼저 붙잡으라고 말합니다.
의지를 붙잡는다. 그 말이 머릿속에서 돌다가 손끝으로 내려왔습니다. 나는 변호사에게 고개를 끄덕였고 변호사가 내 손을 잡지는 않았지만 잡아준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캐서린에게서 다시 메시지가 왔습니다. 언니, 내가 뽑은 돈이 다 내 계좌로 들어오지 않았어. 그 문장에는 두 개의 뜻이 함께 있었어요. 나한테 미안하다는 뜻, 그리고 나도 당하고 있다는 뜻. 어디로 갔는지 알아? 내가 물었더니 답은 숫자 몇 개로 돌아왔습니다. 따로 적은 번호로 전화를 걸었는데요. 이번에는 받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목소리는 낮고 조심스러웠어요. AW 컨설팅입니다. 나는 숨을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애나 왕에게 전해주세요. 돈이 돌았다는 걸 알고 있고 도는 길이 아이들의 이름을 스치지 않게 해달라고요. 전화 너머에서 짧은 침묵이 지나갔고 곧 짧은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전달하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니 이상하게 마음이 가벼워졌습니다. 싸움이 시작되려면 상대가 나를 봐야 하거든요. 드디어 서로가 서로를 봤습니다. 며칠 뒤 집에 대한 가처분 신청 결과가 나왔는데요. 일단 집을 내보내는 절차는 멈추어졌습니다. 아주 잠깐 숨이 쉬어졌고 그 잠깐의 숨 사이로 또 다른 결과가 도착했어요. 작품 2점의 위작 판정이 확정, 보증서 발급업체의 인감 위조 정황 포착, 하청업체 결제 루트와 컨설팅 비용의 비정상 환류 의심. 단어들은 무겁게 이어졌고 이어진 단어들은 하나의 문장을 만들었습니다. 이걸로 충분히 시작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의 말이 확신을 품고 있었고 그 확신이 내 심장에 내려앉았습니다. 그날 저녁 황기찬이 예고 없이 찾아왔습니다. 그는 문 앞에서 길게 서 있지 않았고 들어와서도 길게 머물지 않았어요. 강세리 씨, 난 아이들에게 해가 되는 선택은 하지 않습니다. 그는 그렇게 말했는데요. 그 말은 어떤 날에는 약속처럼 들리고 오늘 같은 날에는 면죄부처럼 들렸습니다. 그럼 회장님, 아이들에게 해가 되지 않게 우리 통장에 남은 잔액을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 같이 보시겠어요? 내가 말하자 그의 입술이 아주 얇게 굳었습니다. 굳은 입술 사이로 나온 단어는 간단했어요. 조만간 소송장에서 봅시다. 그는 떠났고 문이 닫히자 고요가 서둘러 방을 채웠습니다. 고요는 생각보다 무겁지 않았습니다. 내가 내 이름을 붙잡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마지막 준비를 하며 서랍 안쪽에 있던 작은 USB를 꺼냈습니다. 오래전 캐서린이 장난스럽게 내 손에 쥐어준 것이었죠. 언니, 중요한 건 여기. 그때는 웃고 넘겼는데요. 지금은 그 문장이 손가락을 붙잡았습니다. USB를 꽂자 폴더가 하나 떴습니다. K 패멀리 인터널. 폴더를 열자 거래 로고와 함께 메모 파일이 보였어요. 메모에는 짧게 이런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돈을 지키는 건 기록이고 사람을 지키는 건 용기. 누가 썼는지 알 것 같았고 동시에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확신할 수 없는 것들이 오늘따라 내 편 같았어요. 밤이 깊어지자 지호가 방문을 조심스럽게 열었습니다. 엄마, 내일은 학교 끝나고 바로 올게요. 아이는 평소보다 또박또박 말했는데요. 그 또박또박함이 울컥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 바로 오자. 그리고 우리 같이 저녁 먹자. 아이가 고개를 끄덕이자 내 안에서 어떤 결심이 단단하게 굳어졌어요. 돈이 만든 미로를 빠져나오는 길은 돈으로만 찾을 수 없다는 걸 이제 알겠더라고요. 기록과 용기, 그리고 서로의 이름. 미로의 벽에 내가 남기기로 한 건 그 세 가지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변호사에게 최종 자료를 보내고 난 뒤 나는 아주 짧은 생각을 했습니다. 만약 이 싸움이 길어지면 나는 무엇을 잃고 무엇을 얻을까? 답은 생각보다 간단했어요. 잃을 만한 것들은 이미 잃을 준비가 되어 있었고 얻고 싶은 것들은 내 곁에 서 있었습니다. 지호, 그리고 은우의 웃음. 그 웃음을 내일도 듣고 싶어서 나는 오늘 모든 것을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시작은 간단한 통화로 열렸는데요. 여기 HNK 관련 추가 자료 제출합니다.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마음속에서 또 다른 문장이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누군가의 이름으로 만든 미로는 오늘부로 무너집니다. 전화기를 내려놓으니 창밖의 햇빛이 책상 위를 조용히 건드렸습니다. 나는 USB를 손바닥에서 뒤집어 보았고 작게 웃었습니다. 어쩌면 아직 반전은 남아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캐서린의 메시지가 말해준 것처럼 빠져나간 돈의 일부는 우리가 모르는 제3의 손으로 흘러갔고
그 손은 아직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괜찮았습니다. 미로의 설계자가 누구든 미로를 걸어나가는 발걸음은 내 것이니까요. 나는 내 이름을 다시 한번 마음속으로 또렷하게 불러보았습니다. 강세리. 이름을 부르니 길이 보였고 길 위에서 나는 더 이상 쫓기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오늘부터 나는 쫓아가는 사람이 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갈 생각이었습니다.